봐요, 저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돈이 있으면은 쉽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심부름센터 하는 것도 많이 이용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 찾는 거 문제로 해서 사립탐정 할 수 있으면은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정당하게 어려운 시민도 도움을 또 받을 길도 생기고. 합법화를 해줘도 간판만 합법화하고 뒤로는 불법이지 않느냐. 이미 이용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돈 많은 사람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를 해준다면 좀 더 깨끗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사립단장 그런 거 도입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찰이 좀 하기 벅찬 업무 같은 걸 나눠가지고 분담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다분히 악용될 소지가 많고, 그리고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나 몰래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미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공성적인 그런 역할들을 양성화시키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경찰기관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필요한 사람 도움 받을 수 있다. 합법화 돼야 한다라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들으신 대로 이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고, 또 간판만 합법이지 뒤로는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셜록 홈즈 같은 사립 탐정이 이 국내에서도 생겨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정부가 이 사립 탐정을 포함해서 국내에 없는 새로운 직업 44개를 육성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거나 보험 사기를 가려내는 식으로 기존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했던 일들을 이들 사립탐정이 맡게 되면 이 사건 해결률이 높아질 수 있다. 기대도 있지만, 반면에 이 기존에 이 비슷한 역할을 해왔던 심부름센터가 사실상 불륜조사처럼 주로 개인정보를 캐는 활동을 해왔던 만큼 이걸 양성화하는 건 무리지 않느냐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는데요. 자, 이 사립탐정 합법화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 열린마당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참여해서 의견 직접 말씀해 주실 분은 02-368-1001번부터 4번까지 넉대 전화로 지금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68-1001번부터 4번까지입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참여 원하시는 분 의견 남기시고 우물정 9730 누르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관계자 두 분 차례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사립탐정 법적으로 허용하고 또 육성해야 한다라고 찬성하는 분이십니다.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 회장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우종입니다. 네, 회장님 같은 그 민간조사관이 하는 업무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업무를 먼저 앞서서 국민들과 관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 그래요? 불법 심부름센터나 삼정이라는 용어는 잘못됐습니다. 민간조사관하고 전혀 거리가 멀죠. 그런 것을 법제화되면 양성 안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심부름센터, 뭐 사립탐정 이거하고 민간조사관하고는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탐정이 그 사전에 보면 훈처보다 엿보다 간첩행위 사생활 침해 남이 뒷조사로 돼 있거든요. 예. 이런 부정적인 것을 법제화할 필요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민간조사관을 이제 합법화하자는 건데 주로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신지요? 보험 사기가 연간 한 7조 누수되고 있습니다. 나이롱 환자, 의료사고, 방화 등등 그 보험금을 누린 그 사기범이죠.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리가 연간 전 세계적으로 한 320조 원 누수되고 있죠. 네. 그리고 그 법과학 사이언스라고 그러죠. 그 방화를 젖은 화재 조사, 교통사고 조사. 요즘 이제 모바일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하드 모바일 포렌식 분석, 그리고 필적 위조 감정, 감시. 또한 그 가장 큰 거는 법원에 필요한 그 도피 사본 및 정인 소지 파악입니다. 네. 예, 이게 전체적인 업무죠.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민간 조사관의 이런 업무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현장에서는 민간조사부 제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남들이 말하는 불법 심술센터가 아니냐. 예. 전혀 그렇지는 않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보험범죄가 연간 7조 누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또 어려움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합법화되면은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제대로 잘 안 됐습니까? 안 되는 것보다 규제가 많죠. 규제가 많았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규제가 너무 많죠. 그렇다면 법으로 허용해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일단 환영하시겠군요. 예, 환영합니다.
그러면 합법화가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적어도 법원의 가장 큰 게 이제 법원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이고 소송 중에 피해자 가해자 뒤바뀌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예. 이것들이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된다는 거고 국민이 법을 믿고 따르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외국의 경우는 이런 민간조사관 제도, 물론 이제 외국에서는 사립탐정이라고들 많이 씁니다만은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외국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프라이빗 디텍티브가 탐정이란 거고,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가 민간조사관인데, 예. OECD 가입국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안 돼 있습니다. 영국하고 안 돼 있다. 예, 안 돼 있죠. 어떤 형태로 다 돼 있고요. 영국하고 일본이 한 4년 전 전에만 안 돼 있었는데. 이 법원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찾는 사람의 직업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법제화돼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합법화에 반대하는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이 활동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이 청부폭력이나 도청 같은 이런 불법적인 활동이 대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이게 합법화가 된다면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다. 이 불법 행위가 만연하는 건 물론이고 또 사생활 침해도 심히 우려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16대 국회에서 18대, 19대까지 제가 국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제발 좀 의원님들 공부 좀 하십시오. 각 부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민간조사법을 불법 실무센터나 탐정으로 생각하는지 참 의문스러워요. 명확히 구분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법 통과되면 어떤 의원이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뒤조사하는 거 아니냐 하길래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민간조사관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타법을 침해해서 절대로 증거자료를 조사하는 법원에서 채택이 안 됩니다. 예. 하지만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또 이 사생활 또 뒷조사를 하면서 증거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해야죠. 그걸 합법적으로 한다. 예, 제가 독일과 호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호주에서 라이센스 땄고 거기는 제도보다도 관리를 엄격하게 합니다. 네. 보정인을 3명 세우고 사생활 침해하고 공공장소에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비디오와 사진으로 촬영한 것만 증거자료 인정을 합니다. 법원에서. 네. 자, 그런데 혹시 이 합법화가 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게 혹시 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라는 반론도 나올 법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31년 준비하고 13년 동안 국회에서 이걸 준비하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이 법을 제도하면서 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빈익빈 부익부에 대비해서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에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변호사님들 보면은 국선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도처럼 그러니까 그건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정부 예산 들여서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이 경찰력에 좀 더 힘을 실어주면 되지 민간조사원이 또 굳이 필요하냐? 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OECD 가입국이라는 게 참 선진국이라는데 네. 거기는 예산이 없고 국가 공권력이 없어서 제도가 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것을 정부에서 다 해주면 그런 공산주의 국가죠. 네. 예,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관련 법안을 보니까 과연 민간 조사관들 이 감독을 누가 맡느냐, 이게 과연 경찰이냐 검찰이냐 이 감독권하고 그 조사 업무 영역이 이제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지금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각에서는 이게 또 퇴직 경찰관들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는 따가운 시각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 따온 시각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이제 우리 경찰청 관계자가 이제 경찰청이나 법무부에서 손을 띄고 이제는 이제 민간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고 해서 왜냐하면 일자리를 빨리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정부에서 합법화하자. 사실 그게 작년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저하고 같이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12월 달에 국무회의 보고했고 지난주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빨리 법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가 좋겠다. 아니면 노동부도 괜찮습니다. 그걸 제가 논문에다 올려놨죠.
알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민간조사협회 유종 회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목소리입니다. 이 사립탐정 허용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인데요. 이 대한변협 감사를 맡고 있는 양정숙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이 사립탐정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정부 이번 발표에 반대하시는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미 그 검찰, 경찰이라든지 이런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다 제도화된 그 방법을 통해서도 다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민간조사원이라는 새로운 직역을 창출한다면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개인 정보의 무단 정보 유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앞서 흔히 말하는 사립탐정하고 심부름센터는 엄연히 구분이 된다. 민간조사원은 이들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의 이 합법화는 당연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만일 합법화된다면 예상되는 문제, 사생활 침해 외에 또 어떤 것들을 짚어보고 싶으신지요? 예.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제 청부 폭력 같은 것도 청부 살인도 상당히 문제되는데 예. 폭력 단원들이 민간 조사원이라는 옷을 새로 갈아입고 나서서 불법 행위를 자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 그러니까 수집된 개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밖에 노출되지 않고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 지난 2007년에 형사소송법 개정되면서 이 소송 과정에서 이제 증거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겁니다. 예. 증거 수요는 폭발하는데 이 공급받을 데가 없다는 주장이거든요. 예. 형사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이 커졌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여야 하는데, 네. 검찰, 경찰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관세사, 세무사, 유사직역에서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판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 인정받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대한변협 감사를 맡고 있는 양정숙 변호사였습니다.